오아시스. 야, 하이드로 리튬 무섭게 빠지네, 하이드로. 오늘은 아마 7,000원 이탈하면 투매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오늘 10시 안에 아무튼 그 관심주 종목이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 할게요. 아이인 플러스하고 크리스타 신소재는 추천을 드린 적이 없어요. 문자 추천한 드린 적이 없어요. 회원 추천주가 아니에요. 문자 추천,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릴게요. 회원 추천주는 문자 나간 주식, 나간 주식.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거를 좀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회원 추천주는 문자로 나간 주식. 네. 이외에 재료주는 유튜브에서 관심주예요, 관심. 아셨죠? 네. 아니, 제가 이게 이 문자로 안 나왔어요. 요즘 문자 내용. 네. 네, 아무튼 참고하세요. 오해가 있으신. 참고하시고. 자, 이제 오늘 관심주 5분 안에, 네, 5분 안에 좀 드릴게요. 네, 참고하시고. 문자반이요? 문자반은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자, 오늘 이제 관심주 나갑니다. 네, 준비하세요. 12월 26일. 오늘 관심주는 이제 두 개였죠. 네, 이제 미코바이오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 이 주식은 그, 저희 유료 회원님들이 좀 매수한 주식이에요. 매수한 거. 보유하고 있어요. 관심주는 이제 별도로 리딩은 하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추천주하고 관심주는 달라요. 네, 참고하시고.
지올인 에너지입니다. 지올인 에너지. 지올인 에너지. 잠깐만요. 저 캡처해서 저장할게요. 지올인 에너지. 아, 그 유료 회원님들은 문자로 받은 주식만 AS를 해드려요. 네. 자, 이해했으면 7번 한번 찍어보세요. 아주 이제 이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료 추천주는 문자로 받은 주식이 유료 추천주. 이 부분만 리딩을 해드리고요. 유튜브에서 관심주, 재료주, 이슈 리포트 드린 주식들은 이거는 스스로 네, 이해했죠? 네. 자, 이해했으면 7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해했으면 7번. 네, 이해했죠? 네, 7번. 아이고야, 이게 뭐냐. 제 차가 나왔는데. 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네. 오해 소지가 좀 있으셔서. 자, 우리 이제 10시에, 10시에 미공개 파일 1월 핵심 주 2선 10시에 할 겁니다. 10시에. 네. 그래서 예, 혹시라도 이제 유료 회원님들은 문자로 내가 어떤 주식을 받은 게 아니면 그 주식은 뭐 리딩하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네, 참고하세요. 네. 리치 문자는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있어요. 그거 보고 하시는 거예요. 네.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근데 리치 문자도 이제 내년에는 그 서비스를 없앨 거예요. 네. 네. 리치 플러스 문자는 이제 그 서비스를 없앨 겁니다. 오해 소지가 없습니다. 유료 회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좀 언급을 해드린 거고, 추천한 게 아니고 관심 주고, 그리고 그 유료 회원 주식을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런 건 문제가 돼요. 그런 건 문제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금감원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금감원에서 검사 영님이 오셔갖고 이렇게 교육을 하세요. 그 교육할 때도 물어봤어요. 유료연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그냥 얘기하고 갖고 있고 소개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추천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추천의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보유하고 있는데 관심 주잖아요. 사든지 안 사든지 추천도 상관없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불공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금감원 다 문의했고요. 그 다음에 금감원에서 검사장님이 오셔서 저희 파트너님 교육하실 적에도 제가 직접 물어본 거예요. 뭐 선행매매 뭐 이런 거. 그거는 이제 내가 주식을 신현식 파트너가 주식을 사놓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주식 투자 안 한 지가 뭐 모의 투자만 하고 와우넷의 파트너님들은 네, 주식 투자 자체를 못하게 합니다. 계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와우넷 파트너하고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어,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힌트 매매라고 하죠. 힌트. 네, 요것만 합니다. 요거. 힌트 매매. 이게 실전 매매는 아니고 이제 모의 투자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뭐 간혹 가다가 막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시너지 파트너가 주식을 뭐 지오린 에너지는 사놓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한다. 그 문제. 그런 문제. 근데 주식 매매를 안 하는 사람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플러스권에 있고요. 네, 삼성전자 돌아가면서 코스피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좀 참 문제입니다. 이게 코스닥은 2차 전지가 물을 흐리고 있어요. 참 문제네요, 문제. 네, 문제예요. 반도체 관련주도 괜찮아요. 오늘 삼성전자가 안 무너져서 다행입니다. 이거 무너지면 조금 골치 아플 건데 안 무너져서 다행이네요. 반등이 나옵니다. 기술적 반등.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이고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 관심주 드리는 거는 제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체크해 놔요. 체크해 놓고 나중에 어, 이게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봅니다. 네, 보고 있어요. 오늘도 이거 다 캡처해서 넣어놨죠. 자, 9시 37분이고요. 10시에 미공개 파일 1월 핵심 유망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기 보시면요. 하이드로 리튬 같은 주식들은 어, 지금 개인적으로 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시면 안 되니까 당분간은 쳐다보지 마시고 이번 주 한 수목 수요일 목요일 정도 네, 그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계성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관심주 지오린 에너지, 미코바이오메드 요런 것들은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애들은 좀 반등 나오면 좀 세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어,
지올인 에너지 같은 애들은 반등 나오면 짧게 팔고 나오셔야 돼요. 네, 참고하세요. 그리고 저희 유료 회원님들은 문자로 꼭 대응해 주세요. 문자 한 번만 드릴게요. 특히 이제 우리 지금 미코바이오는 한 일주일 넘었잖아요. 미코바이오. 미코바이오는 지금 이제 이격이 61선하고 이게 크죠. 그리고 21선이 아닙니까? 얘가 갈지 여부는 요거 돌파해줘야 돼요. 종가선이. 1950원. 1950원을 돌파해서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안착을 해줘야 올라가요. 근데 이제 장기간 밑에서 횡보했죠. 네, 장기간 밑에서 횡보했는데 요런 애들은 이제 시세 나오면 무섭게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이제 RSI 보조 지표가 지표상에서 29.8이죠. 29.8. 요게 이제 30 돌파해줘서 끝나도 바닥 다지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간 걸려도 갖고 있으면 이런 것도 괜찮아요. 지금 좀 시간 지나면서 코스닥 주식들이 낙폭을 좀 상당히 축소하고 있어요. 네. 하이드로 리튬 때문에 2차전지주들이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2차전지주들도 하락폭을 한 1% 정도는 축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게 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삼성전자는 0.6% 상승을 해주면서 코스피 시장을 지지를 해주는 것 같아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번 주까지는 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반도체 주식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시장이 2570포인트를 하향 조정하면 그때는 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흠. 그리고 오늘 관심주들은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수인 개념이라서 네,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파리.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에코나 에코프로 갖고 계신 분들도 설명드릴게요. 에코. 네, 얘는 지금 에코프로는 보시면 알겠지만 어, 이게 61선을 못 넘어가요. 여기 보면요. 차트 보시면 그냥 여기서 무조건 맞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도죠. 그죠? 얘는 이제 어디서 사이 좋냐면 제가 저번에도
이게 75만 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지금 이제 추세 자체가 여기 저점이 59만 원이잖아요. 여기 이탈하면 요 근처까지 내려오면 반등 나올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저는 한 58만 원 정도 봅니다. 58만. 여기까지 내려오면 다시 61선에서 저항 맞고 밀리겠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은 이제 봐봐요. 네, 얘는 61선을 올라갔다가 지지됐다 올라갔다 다시 여기겠죠. 네. 제가 봤을 때는 61선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61선 볼 거예요. 26만 원. 근데 여기 이탈하면 투매 나오겠죠. 투매 나올 때 한 25만 원. 여기가 기술적 반등 자리.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가격 조정 구간 됐어요. 갖고 있으면 별로 재미없다. 재미없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에코나 에코프로가 지금 이제 고가권에서 단기적으로 그 조정 국면에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크게 상승하기가 좀 힘든 것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드렸던 2차전지 섹터에서 이제 뭐 미래산업 있잖아요. 미래산업. 얘도 단기적으로 조정인데 반등하면 나올 겁니다. 그냥 갖고 계셔도 나쁘지 않아요. 하이드로 리튬은 이제 마이너스 10에서 9%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형건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태형건설 같은 애들도 반등이 좀 나왔잖아요. 네, 여기 이제 반등 나왔는데 이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들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기술적 반등일 때 이게 철저하게 축소하셔야 돼요. 축소. 태형건설이 이제 지금 포천파워 지분을 매각해서 265억을 확보했다. 네. 태형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짜 자회사가 매각이 돼서 3천억 규모의 돈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유동성 위기 PF 대출 약정 채무가 한 1,800억 정도 됩니다. 규모가 이제 3천억에서 3천억 규모가 되고 지금 채무 인수 투입 금액이 1,8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현금이 그냥 무조건 얘는 한 3천억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자회사가 매각이 안 되면 문제가 좀 될 수 있겠죠. 뭐 265억 지분 매각을 해서 확보해도 아직 모질랍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소지가 있는 기업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 하는 게 좋다. 네, 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GS건설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GS건설. 자, 선물 이제 360 다시 뭐 이탈 여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테마주 내에서도 이제 좀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아이 컴포넌트 같은 애들도 이거 축소하셔야 돼요. 아이 컴포넌트. 아이 컴포넌트는 뭐예요? 롤러볼 폰 관련주죠? 네. 아이 컴포넌트. 이런 것들은 좀 비중 줄이셔야 돼요.
카페24. 카페24는 여기 보면 이제 11선이거든요, 여기가. 네, 여기 11선입니다. 여기 11선인데, 여기 있더라면 정리를 해야 돼요. 차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 선화공, 제주반도체가 대장이죠. 제주반도체는 11,700원. 네, 11,7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에 보유. 네, 이런 거는 지금 전고점 돌파해서 치고 가는데요. 막 물량 전체 이제 보유하고 있는 물량 100%다 갖고 가기보다는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와서 지금 14,000원 이상권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 고점에서 정확하게 내가 물량을 다 팔겠다. 그런 마인드보다는 여기서 이제 10% 올라갈 때마다 계속 줄이는 거예요. 10% 상승 시마다 비중을 뭐 20%씩 계속 줄여요. 그러니까 지금 14,000원에서 예를 들어서 100% 물량 갖고 있는데 한 20% 정리하고 또 10% 올라가면 또 20% 정리하고 또 10% 올라가면 20%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렇게 해야 고점에서 매도해요. 주가 자체는 지금 4312 3배 넘게 올랐죠. 네, 3배 넘게 올랐어요. 상당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반도체가 조정이 들어오면 뭐 뒤에 반도체 붙은 주식들 있죠. 뭐 어버브 반도체, 제주 반도체 뭐 이런 애들 다 조정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얘네들 뭐 시장 영향을 좀 안 받죠. 그 테마로 움직였기 때문에 영향을 좀 덜 받습니다. 아니면 이제 삼성전자가 꺾이기 시작하면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도 좀 꺾일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 확인하시고 네, 매매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10시에는 미공개 파일 1월 핵심 유망주 2선 네, 요거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설명드리고 제가 매수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는 안 드리거든요. 근데 매수가를 드릴게요. 매수가 드리면 네, 오늘 10시에 제가 이제 2선을 드릴 건데 매수가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종목을 받으면 매수가에 오면 사는 거고 네, 오면 사는 거 안 오면 포기. 네, 안 오면 포기. 네, 이해했죠? 네. 두산 로보틱스 같은 애들도 네, 좀 줄이셔야 돼요, 이제. 10일 종가상에 11만 원 이탈하면 조정이에요. 자, 코스닥은 이제 쌍바닥 찍고 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네, 올라갈 수 있어요. 캐스트.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유료회원님들 문자 하나만 드릴게요. 네.
2차전지는 이제 뭐 반등은 나올 수는 있는데요. 뭐 추세 자체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추세는 이렇게 상승 추세는 끝났다고 봅니다. 네, 상승 추세는 끝났고 이제 앞으로 2차 전지주들은 기술적 반등이면서 단기적으로 박스권. 그래서 반도체처럼 주도주를 이렇게 뭐 제주 반도체처럼 이렇게 추세가 엄청나게 강하게 그렇게 올라가기 힘들 것 같아요. 네. 오전에 설명드렸다시피 2024년에 전기차 수요가 좀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에코나 에코프로가 영업이익이 좀 감소될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럼 제가 봤을 적에는 다시 올해처럼 엄청나게 상승세가 이어지긴 좀 힘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좀 강세입니다. 강세. 자, 오늘 이제 그 1월 핵심, 네, 미공개 파일 핵심 유망주 할게요. 네. 네, 오늘 그 미공개 파일 1월 핵심 유망주, 네, 요거 할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오늘 두 개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좀 들으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고, 제가 이제 매수가 나오면, 알려드리면 그때 사세요. 자, 첫 번째 주식은 이제 Y랩입니다. Y랩. Y랩. 자, Y랩은 어떤 회사냐면 웹툰을 제작하는 회사예요. 웹툰 제작. 웹툰 IP를 기반으로 한 영상을 제작, 웹툰 교육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네. 그럼 단순히 이제 웹툰 사업만 하고 있어서 이거를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내년에 엄청난 호재가 좀 있습니다. 저번에도 Y랩을 제가 급등하기 전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내 최대 웹툰 플랫폼인 네이버 웹툰을 주요 거래처로 하고 있다. 그러면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Y랩은 웹툰을 기반으로 한 회사고 네이버 웹툰을 주요 거래처로. 그러면 이제 여기 제가 빨간 걸 해놨죠. 네, 네이버 웹툰이 주요 거래처인지 뭐가 있느냐? 네이버 웹툰 관련 상장 이슈가 좀 있습니다. 2024년에.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좀 말씀드릴 거고. 네. Y랩은 스토리 제작 부분 내재와 고도화, 그래서 웹툰 사업의 비중,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자, 이 회사의 매출을 보면요, 그렇게 뭐 크고 좋지는 않습니다. 2020년 54억, 그 다음에 2021년 210억, 그 다음에 2022년 300억 가까이 됐죠. 네, 근데 영업이익은 이제 계속 적자예요. 적자가 지속이다.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를 봤을 적에는 중장기 투자는 하면 안 돼요. 네. 네, 저는 이제 재무제표를 보고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갖고 나온 게 아니고, 네, 재료 때문에 갖고 나온 거예요. 자, 얘는 이제 기초 기말 현금 자산이 41억, 4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유상증자나 뭐 이런 가능성은 좀 적다. 자, Y랩은요, 지금 현재 실적은 좋지 않은데, 흑자 전환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적이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다가 흑자, 턴 어라운드 가능성이 내년에 나온다. 그 다음에 흑자뿐만 아니라 네이버 웹툰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Y랩은
이런 이제 실적이 흑자 전환되는 것보다는 네, 요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 네이버 웹툰의 상장 이슈가 와이랩을 투자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다. 네. 자, 네이버가 내년에 네이버 웹툰을 미국 증시에 상장이 예상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하셔야 될 게 언제 할 거냐? 날짜가 나오겠죠. 아직 날짜는 안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 2024년에 뭐 1월 달에 한다, 1월 12일 날 한다. 그러면 보통 이 날짜 정해지진 않았는데 10일 날 한다 하면 2주 전에 테마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나중에 상장 일정이 잡히면 그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뭐냐면 네이버 웹툰이 지금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네이버 웹툰은 Y랩의 주요 거래처라고 그랬죠. 거래처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네이버 웹툰은 Y랩의 지분을 9.67%를 갖고 있어요. 네, 그죠? 주요 거래처면서 네이버 웹툰은 Y랩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이 상장되면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좀 볼게요. Y랩 한번 보겠습니다. 자, Y랩은 제가 이제 이때 한 번도 말씀을 드렸고 다음날 12% 올라갔는데 오늘 말씀드리면 바로 사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볼리저밴드 하단선 있습니다. 가격대 이게 7,800원 정도 됩니다. 7,800원. 네, 이 이하로 내렸을 때 사세요. 이 이하로 이 이하로 내렸을 때 사시고 단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한 10,000원 선까지 목표가는 10,000원 정도 보시고 10,000원입니다. 이렇게 대응하세요. 오늘 바로 사지 마시고 기다렸다. 네. 자, 아셨으면 7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식은 Y랩입니다. Y랩. Y랩은 네이버 웹툰 미국 상장 이슈. 그 다음에 네이버 웹툰이 Y랩의 지분 약 9%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상장이 될 경우 수혜주가 예상이 된다. 자, 두 번째로는 FSN입니다. FSN. FSN은 뭐예요? 틱톡 관련주죠. 틱톡 관련주. 네. FSN은 모바일 광고 플랫폼을 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모바일 광고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근데 이 FSN은 이제 뭐 앞에서 말씀드린 Y랩에 비해서는 매출이 상당히 좋습니다.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다.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FSN은 디지털 마케팅 회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자, FSN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매출액이 1,600억 2020년 그 다음에 2021년 2,000억이에요. 늘어나죠. 늘어나고 있고 2022년 늘어나요. 그리고 올해 3분기까지 매출액이 벌써 1,500억 가까이 됩니다. 네. 자, FSN은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1,000억이 안 돼요. 1,000억. 837억 정도 되는데 매출액이 상당히 크죠. 시가총액에 대비해서 매출액이 뭐 2배 이상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좀 감소되고 있고 적자는 했지만 향후의 성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지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 830억인 시가총액이 830억인 회사가 현금성 자산이 386억을 갖고 있어요. 무너지지 않겠죠?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자, FSN의 가장 투자 포인트는 뭐죠? 틱톡이에요. 틱톡. 네.
틱톡 입점 기업의 운영, 물류 관련해서 홍보, 마케팅을 전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틱톡의 1급 파트너사입니다. 그래서 틱톡 얘기가 나면 FSN이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틱톡 관련주, 2019년에 틱톡과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을 했다. 자회사입니다. 자회사. 네. 자, 코스닥 상장사인 FSN은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8%가 증가됐고요. 영업이익은 25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3분기 마케팅, 그 다음에 커머스 사업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록했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적자 전환됐지만 포인트는 뭐다? 흑자 전환한다. 네. 흑자 전환합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FSN까지 좀 알아봤고요. FSN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FSN은 지금 보면요, 이 볼리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 이 박스권에 좀 갇혀 있죠. 네, 갇혀 있는데, 여기를 돌파해주면 저는 이제 3,3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7%대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 들어가지 말고 내일 정도 음봉이 나오면 2,500원이야. 그리고 특히 이제 Y랩에 비해서 FS는 재무적으로 상당히 좋고 적자에서 이제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Y랩보다는 조금 더 끌고 가는, 네, 끌고 가도 좀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그 관련 주식 두 개입니다. 첫 번째 Y랩, 두 번째 FSN입니다. Y랩은 네이버 웹툰 상장 이슈예요. 그래서 저 이제 오늘 와운의 유튜브에서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와인랩이 네이버 웹툰 상장 일정이나 이런 거가 잡히면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주식들을 말씀드렸고요. 매매하실 적에는 제가 말씀드린 매수가로 내려오면, 네, 매수가로 내려오면 그때 매매를 하셔야 돼요. 네. 그 이상 가격대에서 만약에 매수 포인트 안 내려오면 포기하는 겁니다. 네, 포기하세요. 네. 자, 참고하시면 됩니다. 선물은 이제 350까지 이제 하향 이탈하고 있죠. 네, 하향 이탈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드렸던 주식들은 좀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밀려도 신경 쓰지 마시고 좀 보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뭐 유료회원님들 중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이 크게 오늘 시세가 나오거나 차익 실현 가능성은 좀 별로 없어요. 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간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시간이 걸릴 때는